네, 유동인구 어마어마합니다. 네, 노량진역입니다. 1호선과 9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입니다. 그야말로 더블 역세권이고요. 네, 노량진역 3번 출구로 나오면 이렇게 푸드트럭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좌측을 이렇게 턴을 하면 뒤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메가스터디 타워가 나옵니다. 저기 오피스텔로 분양이 된 건물이고요. 그리고 학원들도 있습니다. 저 63 빌딩이 눈앞에 보이죠? 네, 여의도입니다. 왼쪽은 공군회관 방향으로 가는 길이고요. 오른쪽은 서초구 강남구 쪽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건너편엔 노량진역이 있죠. 네, 이 대로변을 따라서 쭉 가면 거의 다 모든 건물들이 이렇게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경찰, 소방 뿐만이 아니라 각종 공무원의 대표적인 학원가죠. 노량진역을 내리게 되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유동인구가 많은데요. 여기서 이제 좌측으로 꺾게 되면 이렇게 동작경찰서부터 해서 메인 골목이 이제 나옵니다. 이 대로변은 월세가 보증금은 제외하고요. 월세만 따지고 보면 평당 한 40만원, 많게는 50만원까지도 갔었는데 최근엔 30만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서브웨이가 한 20여 평 정도 되는데요. 네, 월세가 9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세가 적지 않죠. 네, 노량진역에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쪽 노량진 그 상권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 공무원 학원가입니다. 그래서 여긴 학원뿐만이 아니라 이 뒤쪽으로 해서 고시원 원룸촌이 형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서 원룸 고시원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이 대로변은 그래서 이렇게 쉽게 큰 커피 전문점도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코로나19 2.5 단계 거의 끝 무렵에 와 있거든요. 이 노량진이.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저녁 7시 정도 되는 시각인데요. 맥도날드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맥도날드도 지금 운영이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메인 골목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게 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면 이 월세가 굉장히 비싼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이 다 꺼져 있고 운영하지 않는 공실로 두었습니다. 이게 벌써 좀 오래됐는데요. 이게 월세가 이쪽 초입에는 꽤 비싼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단층 건물들이 그 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뭐 자칫 이 또 오래된 건물들은 재건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장사를 하시는 분들, 특히 노량진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 초입에는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특징이 뭐죠? 네, 판매점입니다. 화장품이라든지 또 문구점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초 A급치로 이 판매점들은 입점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는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완전 직격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비싼 월세의 입점지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많고요. 지금 분식집들 이렇게 지금 보시겠지만 저녁 7시면 원래는 바글바글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의 한 테이블, 두 테이블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이게 공실입니다. 지금 위에는 전부 다 지금 학원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같았으면 코로나19 전이면 뭐 바글바글 했죠. 물론 이제 노량진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유동인구가 그래도 노량진입니다. 공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실이 없는 것은 좋은 상권인데 지금 공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컴포즈 커피가 가장 좋은 자리 중에 하나고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단층 건물입니다. 여기 재건축한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옛날 건물들입니다. 따다다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다시 재건축을 해서 올리면 아무래도 일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네, 버블티 전문점 호이차도 문을 닫았습니다. 보증금 8천에 월세 400만 원인데요. 13평 정도가 나오는데 굉장히 비싸죠. 월세가 400만 원이면. 문 닫았지? 과거에는 월세가 다 감당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공실도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이 니뽕 내뽕이라든지 뭐 V릭도도 지금 문 거의 휴업 닫았어. 상태에 있고요. 전화를 문을 했는데. 열어놔도 손님이 뭐 오질 않으니까 인건비가 더 나간다는 미스 뜻이죠. 사이공. 여기는 노량진 어떤 학원가의 전설, 네, 미스 사이공 본점이 있던 자리입니다. 3,900원짜리 베트남 쌀국수를 팔아서 굉장히 많은 수백 개의 가맹점까지 확보했던 곳인데 어느 순간에 이게 상호가 전티마이 쌀국수로 바뀝니다. 이 전티마이가 여기에 베트남 실제 여사장님의 이름인데 갑자기 전티마이 베트남 쌀국수로 바뀌더니 또 대로변 또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소란의 밭집으로 미스 사이공 바뀐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가버렸네. 코로나19 상황 2.5단계 끝 지점이긴 합니다만 저렇게 손님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거의 그 먹자골목 끝나가는 지점인데요. 다 지금 나봐. 단층 건물로 되어 있죠. 이 장충 왕족발 나봐. 빼놓고서는 이 건물들 여기 이 골목은 거의 다 뭐 개점 휴업 상태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토바이들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좁은 골목이나 저 오토바이 소리도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장충 족발은 손님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주민들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10평에서 15평 기준으로 월세가 400에서 450만 원 선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차치하고 월세가 평당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이 철물점 입지가 가장 좋은 자리인데 요 삼거리가 먹자골목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이 보이다시피 지금 온라인 언택트 배달의 시대입니다. 이 과거에 이 노량진은 정말 정으로 수험생들끼리 정으로 똘똘 뭉친 그래서 오프라인의 대표적인 상권인데 온라인이 발전이 되면서 또 코로나19 단계가 닥치면서 이렇게 된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없는 임대 문의가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한 4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평수는 20평이 조금 넘고요. 메인에 권리금이 없다는 것은 정말로 생소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메인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그 1억 원 내외 1억 원 이상 정도 됐습니다. 근데 권리금 없다고 나와 있는데 아직 임차인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녁 7시 정도 되는 시간 이렇게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 여기가 메인길인데요. 메인길을 따라서 대로변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에그드랍입니다. 에그드랍도 테이크아웃 포장하는 손님들 한 두세 분 정도 빼고는 이렇게 매장에서 먹는 분들이 없고요. 배달을 시켜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네, 1층에 식당들 전면 2칸짜리 한 30평 되는 것들도 손님들이 없고요. 최근에 저 와플 대학이 조금 뜨고 있는데 그것도 잘 판단하고 창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백종원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미정국수입니다.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건너편에 그 웨이팅인가? 역전 할머니 맥주가 역시 노량진도 메인에 입점되어 있는데 손님들은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상권에 많아줘야 되는데 저렇게 상권마다 늘 웨이팅인 역전 할머니 맥주도 브랜드 버거. 손님은 있지 않았습니다. 네, 신세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죠. 노브랜드 버거. 여기도 전통적으로 공실이 없습니다. 네, 여기에 그 베스킨래빈스도 있는 것처럼 또 한신포차 노브랜드가 버거가 있는 것처럼 메인 입지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단이 있죠. 계단이 있는 게 특징인데요.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여기 또 컨설팅도 한번 했었는데 이 계단이 있는 곳들은 자리는 좋지만 계단이 있는 곳은 점포에서는 사실 최악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은 브랜드가 아니고서는 저기서 살아남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템 입점할 때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네, 이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네, 노량진역 건너편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 학원가가 몰려 있는데요. 네, 요 오른쪽에 보시면 국민 편의점이라고 하는 다이소가 있습니다. 이 다이소를 끼고 쭉 들어가면 여기도 먹자골목입니다. 아까 처음에 보셨던 컴포즈 커피가 있는 곳이 메인 골목 A급이라면 여기는 B 플러스 정도 됩니다. 서브웨이가 들어와 있죠. 닌자 초밥입니다. 네, 닌자 초밥입니다. 노량진의 또 대표적인 음식점이고요. 여기도 그렇게 손님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를 비껴갈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콩 반점도 있고요. 이렇게 서브웨이가 있는데 아까 대로변에도 서브웨이가 있었죠. 근데 여기도 서브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노량진에서 서브웨이가 잘 먹힌다는 뜻이고요. 이제는 나중에 또 제가 언제 한번 다루겠지만 서브웨이가 이제는 국민 음식점이 국민 프랜차이즈가 되어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서브웨이가 과거에는 그렇게 소비자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포장마차도 손님들이 항상 많았었는데 이렇게 포장마차 안에도 사람들이 손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답답한 상황들이죠. 이렇게 이게 지금 금요일 날 저녁 7시 정도거든요. 봉구 통닭은 나중에 손님들이 뭐 거의 차긴 했습니다만 지금 7시가 조금 넘어간 시간인데 이렇게 일단 중요한 것은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고요. 이 라밥이 분식점인데 저쪽 메인 골목에 아까 메인 골목에도 있었거든요. 네, 여기도 있습니다. 이 새 놓습니다라는 우리 연세 드신 어머님의 글씨체 같은데 제가 여기서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코너에 있고요. 근데 약 한 40평 정도가 되는데 월세가 한 700만 원 정도까지 해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같았으면 사실 여기에 공실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커피 전문점이었었는데 네, 이렇게 공실이 됐습니다.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골목에 이렇게 큰 점포가 없거든요. 네, 20장에 5만 원, 10장에 28,000원. 지금 노량진 상권을 10장에 3만 그대로 원.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3,000원이라는 네, 10장에 28,000원에 파는 이렇게 식권을 대량으로 파는 그런 가게들, 음식점들도 있는데요. 이것들도 지금 된서리를 맡고 있습니다. 마라탕도 손님이 없고 비어있어. 한 팀, 두 팀 정도만, 한 팀, 두 팀 정도밖에 없고 보던 통닭 또 현실아 손님이 없어요. 통닭집 모던 통닭도 손님이 한 테이블, 커피 상상이라는 카페에도 두 테이블. 지금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자영업자분들에겐 특히 노량진 쪽의 자영업자분들에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네, 이 와우 신대떡이라는 이 떡볶이집이 사람이 손님들이 안에 많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춥고 지금 굉장히 배고픈 시간인데 저에게는 왜냐면 계속 이렇게 상권을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권을 다 투어가 끝나면 네, 이곳에 와서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뭐 손님만의 비결이 있겠죠. 네, 그 외에 대부분의 가게들은 이렇게 손님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60개 치킨도 마찬가지였고요. 야, 이게 마치 그 어떤 뭐 평일에 새벽 정도의 분위기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게 금요일 저녁, 네, 오토바이만 계속 지나다니는 금요일 저녁에 저녁 7시 이후의 네, 시간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맘터치가 있고 이렇게 노량진은 사람 소리 대신에 이렇게 배달 오토바이 소리로 이렇게 좁은 거리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비었네. 비어 있고 여기는 문을 닫혀 안 있고 열었고 아예 문을 닫아버렸네. 여기도 또 문을 닫혀 있는 닫아버렸고. 가게들이 눈에 쉽게 띄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좀 어둡고 손님들이 별로 없고 여기는 뭐가 나갔네. 비교적 썰렁하고 이렇게 배달하는 분들, 주로 배달하는 분들 이렇게 있고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배달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고 고비어를 지나서 오징어 나라를 지나면 떡볶이에는 사람이 없네요. 아예 여기를 지나면 양자 호떡 인터넷에 조금 핫하던데. 네, 저 끝에 보이시나요? 노량해전. 이순신 장군님의 노량해전을 따서 만든 횟집입니다. 노량진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손님이 있었습니다. 거의 만석에 가까웠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이 큰 규모의 식당인데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는 그렇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노량해전에는 손님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그런 횟집이었습니다.
가격들이 굉장히 쌌고요. 이 주변에도 벌써 이렇게 손님들이 없는데 이 노량 해전만큼은 손님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창업자분들에게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그 시사점을 좀 던져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노량진 이 노량해전에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가게는 항상 이유가 있게 마련이니까요. 잠깐 메인 골목으로 다시 내려와 봤습니다. 저녁 7시 반이 이제 넘은 시간이고요. 역시 아직도 썰렁한 거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의 시작을 응원할게. 네, 노량진 전체적인 상권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요함, 그리고 오토바이들의 굉음 소리,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저녁 8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노량진 학원과 메인길은 이렇게 사람의 이동이 별로 없습니다. 노량진 컵밥 골목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도 충격적인 장면인데요. 컵밥 골목 많은 가게들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컵밥 거리에도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요. 그나마 문을 열어 놓은 가게들 중에 불과 한두 곳 정도만 손님들이 한 서너 명 정도, 이렇게 서너 분 정도가 식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저녁 8시. 우리 훈제 컵밥. 네, 이 컵밥 거리의 가게 안내도를 보면 이렇게 비어 있는 가게들이 눈에 금방 띄고요. 이렇게 문 닫은 휴업인 상태의 가게들도 있습니다. 뭐 인도로 다니는 라이더분도 계시고, 강남에서 유명한 저가 커피 전문점 이 바나프레소도 여기는 오픈했는데요. 문을 닫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금요일 밤 8시에 노량진 상징인 노량진의 지금 현재 노량진을 있게 해준 그런 랜드마크 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컵밥 골목은 이렇게 대부분 손님들이 없었고, 뭐 개점 휴업 상태에 있는 부스도 있었고, 또 오랫동안 장사를 수개월 동안 안 한 그런 매장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노량진 현재를 그대로 이 컵밥 거리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노량진 상권은 현재 코로나 2.5단계가 지금은 이제 며칠 전에 끝이 났지만 2단계인 현재도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지금 노량진 상권이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가 활발해지기 전에는 대부분이 이 오프라인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고 함께 수험생들과 친분을 쌓으며 정보들을 공유하고 서로 의지하고 뭐 그러는 상황이었다면, 현재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노량진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량진 역 앞에도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는데 매물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빈 가게들이 몇 달째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량진 상권은 앞으로 이 코로나19가 끝나기 전까지는 온라인 강의들이 뭐 대체가 되고, 또 확진자 수에 따라서 학원의 수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관명하면서 노량진 상권에서 장사를 해야겠습니다. 현재 임대료와 권리금들이 절반 정도까지 떨어진 곳들도 있습니다. 현재 노량진 가게들의 매출도 절반 이상 대부분 떨어졌다는 것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